안녕하세요. 고학생입니다. 음악이 좀 들어갔죠. 쌤이 영상을 만들면서 날로 조금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도 넣어보고 덜 지루하게 이렇게 효과도 넣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득하게 생각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자, 오늘 9월 21일 아침입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과 우리 생활 세 번째 시간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면입니다. 교과서 258쪽 펴주시고 학습지 6쪽 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행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 온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사진에 물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와! 네, 콧구멍이 벌어지고 입이 벌어지면서 땀이 삐질삐질하고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뜨거운 것은 물이지 우리 손가락이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손가락이 뜨거워졌을까요? 네, 그것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교과서 258쪽 배움활동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 측정하기 실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먼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 측정하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열량계에 찬물을 넣습니다. 자, 이 기구를 우리는 열량계라고 뜨거운 물을 합니다. 금속캔에 넣고 금속캔을 찬물이 담긴 열량계 속에 넣습니다. 자, 금속캔은 뜨거운 물이고요. 여기 주변 물은 차가운 물입니다. 열량계의 뚜껑을 닫은 후 뜨거운 물과 찬물에 각각 디지털 온도계를 꽂습니다. 금속캔과 열량계 속 물의 온도를 2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표에 기록합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우리 단순합니다. 이 실험은요, 우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욕물을 받을 때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죠. 그래서 적절한 온도로 맞추는 겁니다. 그거와 같은 원리로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열량계 찬물을 넣고요. 두 번째 뜨거운 물을 넣은 금속캔을 열량계 속 찬물에 담급니다. 그럼 열량계 뚜껑을 닫은 후 뜨거운 물과 찬물에 각각 디지털 온도계를 꽂고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온도를 표에 기록해보자 했는데 쌤이 실험을 미리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볼까요? 네, 다 적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그리신 표에 적으신 온도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그려볼게요. 시작. 네, 잘 그려보았죠? 네, 그러면 같이 선생님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온도는 뜨거운 물부터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70도 가량 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요거를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네. 다음 열량계속 찬물이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요 정도의 온도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색깔을 비슷한 색깔로 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열량계 속 물과 금속 캔 속 물은 물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요. 뜨거운 물은요. 처음에는 높아졌는데요. 열량계 속의 물의 입자는 점점 활발해지고요. 금속 캔 속의 물의 입자는 점점 둔해진다. 자, 높은 온도에 있다가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겠죠. 금속의 뜨거운 물은. 반대로 열량계 속 차가운 물은요. 온도가 낮았다가 올라갔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올라가겠지요. 네. 결국은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면요.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된다? 같게 되겠죠. 입자의 운동은 금속의 물속, 그 다음에 열량계 속 물이 같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열량계 속 물과 금속캔 속의 물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를 보고 열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다음 그림 가와 나에 각각 표시해보자. 자,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맞습니다. 고온에서 어디로? 네,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열은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금속캔은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온도였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는 고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맞죠? 여기가 고온이고요. 여기가 저온이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열이 이동합니까? 네,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 이동하지 않겠죠? 네, 온도가 어떻다? 이 두 개의 온도가 같아졌죠. 여기 보시면 온도가 같아졌죠.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열의 이동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열량계 속 물과 금속캔 속 물의 온도가 이의 시간 온도 그래프와 같이 변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왜 그랬죠?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캔을 처음 넣었을 때는요.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뭐가 이동했다? 네, 열이 이동하므로 열을 잃은 금속캔 속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열을 얻은 열량계 속 물의 온도는 높아지겠습니다. 처음에는 캔은요 낮아지고요. 열량계는요 높아지겠죠. 맞죠? 두 번째, 그러다 둘의 온도가 같아지면 열의 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도가 같아지면요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자, 그래 뜨거운 물이 담긴 금속캔을 찬물이 담긴 열량계 안에 넣으면요.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했죠. 네. 열이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고온이고요. 여기는 저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속캔 속의 물의 온도는 얘는 낮아지고요. 얘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됐죠? 네, 온도가 두 개의 온도, 금속캔의 물과 열량계 속의 물이 같아지게 됐죠. 그래서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 맞습니다.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열평형 상태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뜨거운 물체가 있고 오른쪽에 차가운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그렇죠? 접촉을 하면 열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두 물체는 언제까지 이동한다, 열이?
그렇죠. 같아질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상태까지 열이 이동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이동했는데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량의 단위는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자의 운동으로 우리가 열평형 상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체가 있는데요. 뜨거운 물체는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요. 그렇죠? 차가운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느립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물체에서 다시 뜨거운 물체 운동이 활발한데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차가운 물체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면 두 개의 입자의 운동 정도가 동일하게 되겠죠. 자, 전달되면 두 개의 입자 운동 상태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다는 말은 온도가 어떻다는 뜻이겠죠? 네, 같아져서 이렇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입자의 충돌로 운동이 전해지면요, 열평형 상태일 때까지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이해하기 여러분 교과서 260쪽이 있는데요. 요거는 별표를 5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금속캔 속의 물이 잃은 열량과 열량계 속의 물이 얻은 열량을 비교해 보자. 자, 처음에는요, 금속캔 속에 물이 고온이기 때문에요, 여기 저온에게 열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열. 그러면요, 금속캔은 열을 잃게 되는 거고요, 얘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온도에서는 두 개의 물체, 금속캔의 물과 열량계속의 물이 온도가 같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잃은 양과 얻은 양이 같아진다. 금속캔 속의 물이 잃은 열량과 열량계 속의 물이 얻은 열량이 같게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자,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평형의 예를 한번 알아볼게요.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담가두면요, 결국은 처음엔 뜨거웠다가 나중에는 달걀이 뜨겁지 않게 됩니다. 즉 미지근해지고요. 반면에 그 찬물은요,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이 잃은 열량과 찬물이 얻은 열량이 같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온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계란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했다. 왜냐하면 고온이고요, 얘는 저온이기 때문에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하고요. 달걀은 잃었고요, 열을. 물은 얻었다. 그러면 이 양이 같게 되면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두 번째, 자, 반대로 음료수를 시원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할 때는요, 열이 음료수에서 얼음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것도 열평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계죠. 자, 체온계는요, 우리 몸속의 체온과 체온계의 온도가 같아질 때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열이 체온계로 빠져나가면 두 개의 온도가 같게 되겠죠. 이것도 열평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60쪽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시작. 네, 그러면 1번 정답은 뭐죠? 네, 낮아지고 찬물의 온도는 높아진다입니다. 땡땡 상태는요,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자, 열평형 상태입니다. 물체의 온도를 잴 때 온도계가 물체와 열평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보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온도계의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온도계와 물체가 열평형 상태일 때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금속행과 수조속의 물의 온도가 같아질 때를 우리는 이런 현상, 무슨 상태로 하죠? 맞습니다. 열평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물은 뜨거운 물이었는데 우리 손가락이 왜 뜨거워집니까? 그렇죠. 뜨거운 물과 우리 손가락이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이 뜨겁게 되는 겁니다. 네. 학습지는요, 여러분들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시간에 쌤이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중단은 매듭짓기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